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의 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집을 한자로 두 글자로 가옥, 옛날 집을 가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출처를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조사한 것 중에서도 선생님이 여기 이 출처에 있는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참고하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은 중국의 국기가 나오고 오늘 수업의 목차,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의 전통 가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넓잖아요. 지역별로 전통 가옥이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펴본 집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3, 4, 5에서 알아보려고 해요. 스허우야라는 집의 형태, 토라오, 야오동 이 세 가지의 집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화면부터 볼게요. 중국에는 옛날 집이 특징적으로 세 가지의 집의 형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스허우야라고 화북지방,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집의 형태고요. 두 번째 토라오, 이거는 남쪽에, 화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오동, 황하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지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허우야, 여기는 지금 이 중국의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의 그 화북지방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토라오, 이거는 이렇게 화남지방 아래쪽이죠. 남쪽. 그리고 야오동, 이거는 황하지방이라고 황하강이 흐르고 있는 그 중국의 지금 중간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스허우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자를 보면 사합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난 모양을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해서 그 중국 발음으로는 스허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집을 한번 살짝 보면요. 사각형으로 담장을 짓고 문은 여기 하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집들이 있고 여기 이 나무가 하나 있죠. 나무가 있으면 여기도 나무가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안 보이지만 여기도 또 나무 하나 또 나무 하나 해서 나무가 이렇게 짝수로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하나만 있는 것은 외로우니까 두 개씩 있어야 안전하다 해서 나무를 짝수로 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이 가운데 있지 않고 오른쪽 끝으로 있죠. 여기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좋은 그 기운이나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 이쪽이 좋다라고 해서 문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만든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귀신이 문이 항상 가운데에 있는 대문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다 문을 안 만들고 오른쪽으로 문을 치우쳐서 만들면 귀신이 좀 잘 알지 못해서 못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토라오에서 토루. 이것은 우리 한자로는 토루예요. 그러니까 루자는 마루나 이렇게 누각을 나타내는 거고 토는 흙토자, 그러니까 흙벽을 여기 보면은 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특이하죠.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너무 자기들끼리 계속 봤던 집들이라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인공위성 이렇게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밤에 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밤에 이렇게 불빛이
우주선처럼 보일 수 있거나 혹은 무슨 핵을 개발하는 그런 곳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여기로 와서 직접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와 본 적이 있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독특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검색했을 때하고 다시 검색하니까 못 찾겠어요. 어떤 영상에서 밤에 찍은 사진이 굉장히 불빛이 동그랗게 나타나서 멋있더라고요. 자, 야오동 볼게요. 이거 집 어떻게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산에 동굴에다 지은 거예요. 동굴을 뚫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서 살펴볼게요. 자, 야오동. 자, 그러면 중국의 전통 가옥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재료로 집을 지었더라고요. 나무가 많이 나는 곳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4번 봤잖아요. 거기는 나무도 많이 쓰고 직접 집 안에 나무도 이렇게 심고 했죠. 두 번째 우리가 토르에서는 흙벽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 지역에 흙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야오동 같은 경우는 나무 기둥도 안 쓰고 정말 그냥 흙벽 동굴을 뚫었어요. 비가 안 오나? 이런 고민이 되죠. 만약에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아까 토르처럼 뭔가 밑에 기둥은 숨어있는 돌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야오동 같은 경우 그냥 흙으로만 지었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고민들이 들죠. 그래서 그 지역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야오동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지어도 무너지는 일이 빗물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크게 집이 무너지지 않게 대비를 했고요. 또 아까 토르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담을 다 쌓아서 출입문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구멍에서 밖에서 화살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는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 벽에 담벼락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통가옥에 이제 이건 어느 나라나 당연히 거기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겠죠.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겠죠. 당연히 전쟁에도 대비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 말고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특징 말고 아까 집 하나하나마다 세 가지 유형의 집을 보고 자세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스호야. 여기는 선생님의 사진이 가리고 있어서 약간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크로마키 사용 안 하고 이쪽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 자, 여기 글씨를 선생님 가려서 미안해요. 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스허우야는 가운데 정원을 두고 미음자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에 정원 있고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방을 구분했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더 크고 좋은 방, 뭐 그다음 엄마 이렇게 나누지나 봐요. 그리고 정원에 짝수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서 사방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짓고 여기 대문만 한쪽에 출입구를 한쪽에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스호야 봤고요. 토라우 봅시다. 자, 토라우는 이렇게 동그란 집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살았다. 근데 여기서 동그란 집을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곳곳에 집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층마다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죠. 800명, 1000명 가까이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동으로 쓰는 우리 학교처럼 공동 화장실도 있고 종교 시설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벽에는 흙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렇지만 지붕 같은 거는 나무도 썼고, 그리고 여기 그 흙벽 바로 밑에는 땅을 파가지고 돌을 그 안에 묻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국가에서 땅 밑에 파고 못 들어오게 거기에도 바위를 많이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야호동을 볼까요? 여기는 동굴을 파서 집을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왜 동굴을 파서 집을 만들었을까요? 나무 기둥 같은 걸 세워야 튼튼할 텐데. 그 이유는 전쟁이 그때 당시에 많이 일어나서 그 전쟁터에 쓰느라고 나무가 많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기둥도 못 세우고, 또 이게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도 벽돌을 만들려면은 나무로 불을 지펴서 이 벽돌을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동굴을 파가지고 지내도 여긴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괜찮겠다 했더니 역시나 수백 년이나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면 구경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선생님 퀴즈를 낼 거예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미안해요. 여기 글자가 선생님 가렸어요. 다층 구조, 층이 여러 개 있는 구조의 원형 모양이고 8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중국의 전통 가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우리 한자로는 두 글자지만 중국 발음으로는 세. 정답은 여기입니다. 네, 미안해요. 자, 토라오 이렇게 읽고 토루라고 하는데 아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작아 보였죠. 큰 사진인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층마다 모여 있고요. 여기 1층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우리 집이 살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1층에 101호, 2층에 201호, 3층에 301호, 4층에 401호 이거 다 그냥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는 똑같이 해놓고 뭐 1층에 예를 들어 식당이 있다. 2층에는 뭐 화장실, 뭐 2층에는 어떤 공간이 있고 3층에 또 무슨 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공간을 가족이 나눠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오늘까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해야 되죠? 음식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입는 것, 세 번째는 자는 것, 이렇게 문화 생활을 살펴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말하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이번에 5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6학년 가서는 좀 더 중국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유튜브 영상에 떠 있으니까 꼭 6학년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미리 많이 공부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칠게요.